자립정신 필립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님 사막의 길이 170km, 높이 500m 직선 도시 네옴시티 더 라인 삼성현대가 맡아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함마드 빈 살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었죠. 그 내막에는 초대형 신도시 네옴시티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석유에 의존하던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입니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26,500km 제곱킬로미터 땅에 서울 면적의 44배 규모 미래 도시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하나로 669조 원에 이릅니다. 네옴시티는 크게 친환경 직선도시 더 라인과 바다 위 첨단 산업도시 옥사곤, 친환경 산업관광도시 트로제나 등 3개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더 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네옴시티의 핵심인 더 라인은 500m 높이 직선형 수직도시로 길이가 170km, 너비가 200m로 조성됩니다. 롯데월드 타워와 비슷한 높이 건물을 서울, 강원, 강릉 직선 거리와 맞먹는 길이로 짓는 것입니다. 더 라인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고속철도가 핵심 인프라로 정해졌는데, 이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철도를 놓기 위한 터널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터널에 지하철, 고속철도, 화물 운반용 철도를 놓고 상부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에 터널을 뚫고 그 위에 이제 도시를 설계한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더 라인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국내 기업들의 네옴시티 수주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과 29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 한국 사우디 주택협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 중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미래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방문을 했을 때 현지 인사들이 한국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는 사진자로 나옵니다. 더 라인과 트로제나 그리고 옥사곤의 모습이 나오는데, 과연 이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님 기사였고, 다음 뉴스는 헤럴드 경제 구본혁 기자님입니다. 신개념 수소 압축기 개발, 도심 수소 충전 시대 연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수소를 압축하는 전기화학적 수소 압축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도심 내의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앙대 김민성 교수님, 김동규 교수님, 윤석호 박사님을 속해 있는 공동 연구팀은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의 특성을 역으로 활용해서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분리막에 전류를 가해서 수소만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소 압축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소 압축 시 고압에도 장치가 견딜 수 있도록 장치 내부 구조를 설계했고, 내부 표면 처리를 통해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여 압축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700기압의 압력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수소 충전소에는 그 이상의 압력으로 수소를 압축한 후 수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수소를 충전하면 충전소 저장 탱크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기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수소 압축 기술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수소 공급망 구축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피스톤 방식을 포함해서 여러 물리적 방식을 활용하는 기존 기계식 압축기의 경우 내구성이 불안하고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압축 과정에서 사용된 윤활유가 섞이는 등 수소가 오염될 수 있고 소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서 전기화학적 압축기를 사용하면 오염 없이 99.99%의 수소를 추출할 수 있고 고압으로 압축, 또한 원하는 규모의 수소를 추출 압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압축기는 부피도 작아서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LPG 충전소와 수소 충전소를 같이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고압 압축기의 크기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화학적 압축기를 활용하면 공간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적 이득뿐만 아니라 정숙성도 갖추고 있어서 도심에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 압축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소규모 압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헤럴드 경제의 구본혁 기자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할 미래 먹거리 지스타 대세는 콘솔 게임, 조선 비즈니스 이소연 기자님 기사입니다. 콘솔 게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처럼 스마트폰이나 PC가 아닌 게임기를 의미하는데요.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지스타 2022 첫날에 콘솔 게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간 모바일 게임에서 주력했던 국내 주요 게임사가 콘솔 게임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17일 오후 부산 백스코 B2C 관은 주요 게임사의 신작을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선 관람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넥슨, 네오이즈,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가 신작 콘솔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4년 만에 참석해서 최대 규모인 300부스를 마련한 넥슨의 경우에는 약 500명의 관람객이 게임 시연을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넥슨이 사상 최초로 콘솔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560여 대의 시연기기가 설치되었고 신작인 퍼스트 디센던트 그리고 데이브 더 라이브는 각각 플레이스테이션 5와 닌텐도 스위치로 콘솔 시연이 제공됐습니다. 넥슨은 이번 행사에서 PC와 모바일로 시연한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역시 콘솔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플랫폼 게임으로 기획했습니다. 관람객은 시연대 앞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두 손에 쥐고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더 바이브를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이나 PC로만 게임을 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기존에는 올해는 콘솔 게임을 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10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한 네오이즈 또한 피해 거짓이라는 콘솔 PC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피해 거짓은 플레이하는 동안 관람객이 계속 몰리면서 대기줄이 굉장히 길어졌고 1시간 30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게임사가 콘솔 게임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정체되었고 콘솔 게임으로 정체된 모바일 게임 시장을 뛰어넘는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는 게임사의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콘솔 게임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74조 원에 달해서 전체 게임 시장의 27%, 3분의 1을 좀 안 되는데 이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차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2023년에는 91조 8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만큼 국내 게임사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게임 이용자는 콘솔 기기에 익숙하지 않지만
북미를 포함한 해외에서는 콘솔 시장이 매우 큽니다. 지스타에서 콘솔 게임이 전면에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주요 게임사가 콘솔 게임 제작에 주력하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스타는 17일부터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43개국 987개사 2947개의 부스를 마련해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조선비즈의 이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정보, 좋은 기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립정신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